대선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 각 당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행보에 나섰는데요.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열 기자. 네, 두 후보가 나란히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어느 후보에게도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2030이란 점을 감안하면 두 후보가 동시에 이런 청년 표심을 공략하고 나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전부터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던 이 후보, 오늘도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법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뒤엔 가상화폐 발행도 허용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수익의 과세 기준점을 올려야 한다고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50만 원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이미 면세점을 좀 올려야 된다는 주장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근데 그게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에 준해서 해야 될지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노인 빈곤율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노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퇴직 이후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을 주는 장년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는 임기 안에 140만 개로 늘리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나경열 기자, 윤석열 후보도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내놨는데요. 먼저 코인 투자 수익의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250만 원인 과세 기준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 윤 후보의 정책 구상 직접 들어보시죠. 인정할 거면은 그것이 왕성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주고 시장에서의 거래 규칙을 만들어줌으로써 네, 윤 후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세상을 주제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고속버스와 광역버스에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 예산제가 공약의 핵심입니다. 중원 민심 공략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카이스트를 찾아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들과 만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며 주 4일째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이 후보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얘기해 헌법 개정이 이슈가 됐는데요. 이 후보는 현 시대에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합의에 이르긴 어렵다. 순차적으로 논의해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